네 번째 산수 몽개입니다. 산수 몽개고, 지난번에 이제 몽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했고, 또 그 진도 말고 이제 괴를 보는 방법, 도전괴, 부도전괴, 착종괴, 또 뭐가 있었죠? 혹괴, 뭐 직괴는 얘기 안 했구나. 번직괴 얘기는 안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괴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좀 했었고요. 이 괴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천괴의 순서가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괴의 순서가 있고, 잡괴전의 순서가 있고,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선천괴의 순서는 이제 괴가 발생된 순서대로 쭉 되어 있어요. 되어 있고, 이 순서는 얼핏 보면은 아주 무질서하게 괴가 배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무질서하게 보이는 것 안에서 아주 정교한 질서가 있거든요. 정교한 질서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괴 전체를, 괴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봐도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아니면 지구가 탄생해서 멸망하는 순간까지. 어떤 사업을 창업을 해서 그게 흥망성쇠를 거쳐서 끝나는 때까지.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해도 됩니다. 인식을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반을 나누어서 상경이라 그러고요. 여기 하경이라 그러는데요. 이 반을 나누어서도 역시 똑같이 이렇게 한 주기가 있고, 이렇게 한 주기가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됩니다. 인식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여기는 형이 상학이 되고 여기는 형이 하학이 되는데, 이 자체는 모두 형이 상학입니다. 그러면 이 형이 상형이 하는 뭐냐? 얘는 상지상이고 얘는 상지하다. 다 형이 상이긴 하지만 이쪽은 더 높은, 이쪽은 그 아래쪽.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을 할 때 뭐를 시작을 하느냐 하면 천지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천지로. 자연에 비추어서 견주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를 시작을 하냐 하면은, 남녀 교감으로 다 시작을 합니다.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여기에서는 천지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함께가 뭐냐 하면은, 여자, 남자 만나서 연애하는 소리, 연애하는 얘기입니다. 함께가. 여기는 지금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고, 그 다음에 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어린 생명이 태어나고, 이런 정도고요. 여기서는 처음에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이야기로다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 하고 구조가 똑같고, 다시 이거 한 번 하고 요거 한 번에 구조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경에 30개의 개가 있는데, 30개의 개가 있어요. 하경에는 34개의 개가 있고, 여기는 30개의 개가 있습니다. 30개의 개가 있는데, 지금 요게 파동입니다. 파동.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파동들이 이 개 하나 따라서, 아니면 두 개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상승되는 기류가 있고 하강되는 기류가 있고, 이런 게 보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 요 안을 다시 나누어서 들어가면 각각의 효가 있죠. 각각의 효가 올라가는 파동, 내려가는 파동이, 이렇게 작은 파동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게 하나의 주기고, 나누어 보면 전반야와 후반야. 그러니까 사람의 일생으로 치면, 여자의 일생으로 친다 그러면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고 나서, 그런 정도의 의미라고 해도 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나누어져서 점점 더 작은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처음 들으실 때는 저 하나하나 이제 글자 이해하기가 바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안 들어와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게 이렇게 얼추 이렇게 그릴 때, 질 때쯤 되면 아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저거를 열심히 하면 나무 그리느라고, 소나무, 대추나무, 잣나무 그리느라고 이 산 전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전체를. 그래서 이제 나무를 어느 정도 그려놓고 나면 아, 이쪽에는 잣나무 밭이구나. 아, 이쪽은 대추나무가 무성하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건, 본, 둔, 몽. 예, 이제 그렇게 혼란한 속에서 뭐 생명이 태어났다 그래도 되고 지구가 태어났다 그래도 되고 뭐 예, 치열한 과정 속에서 정권이 탄생했다고 말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갓 태어난 것들은 모두 어립니다. 어리단 얘기는 또 어리석단 얘기하고도 통합니다. 뭘 모르는. 그러니까 뭘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예, 잘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제목이 몽교인데, 예, 몽. 어리석을 몽, 어릴 몽, 뭐 같은 얘기입니다. 이놈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제대로 써먹도록 가르치겠냐. 이제 그런 얘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 괴를 보면은, 예, 음효가 4개가 있고 양효가 2개가 있습니다. 양효가 2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학생은 누구냐? 음효가 학생입니다. 그러면 선생은 양효가 선생입니다. 양효가 선생인데, 여기에서는 요 6이효가, 9이효가, 예, 뭐, 바르진 않지만, 득중을 했습니다. 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요 9이효가 이 괴의 전체를 아우르는 선생님이 되고, 학교로 치면 교장 선생님이 되고, 여기는 이효는 이효만큼 역할을 많이 못하는 선생님이 되고, 요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험함에 빠져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이죠. 험함에 빠져서 나아가려니까 험함에 빠져 있는 상, 그친 상. 그러니까 이 키우는 데는 시간도 좀 많이 필요하다. 밥만 막 먹인다, 공장에서 물건 빼듯이 시간만 막 들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가리키면서 시간도 좀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부회장님 밴드에 써놓으신 거는요, 그거 제가 찾아봤는데 그 이유를 저도 그 전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생각을 안 해봤고, 그거 말고 다른 방식으로 외우는 것도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오랜만에 찾아보니까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 그거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밥그릇이 엎어졌다, 밥그릇이 제껴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글이 있는데, 어디서 봤었는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이허중이라는 용어가 비주구의 원문 주역 있죠. 그 책 중에 이허중이라는 표현이 거기에 있더라고요. 거기에 있는데, 예, 왜 그게 규칙하고 다르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디서 찾으면 혹시 누가 먼저 찾는 사람 알려주세요. 먼저 찾는 사람.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거는 전 처음 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도 모르겠던데. 그거 나중에 대청호에 잠길 건데 꺼내놨더라고요. 어디요? 대청호에 잠길 건데 꺼내놨더라고요. 비석에 그게 써 있더라고요. 대청호 비석에. 네, 그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세요. 사진을 이게 한꺼번에 다 못 찍어가지고 네. 거기로 해놓고 다른 거는 잘 못 읽겠고 이게 윤곽화를 해놔가지고. 네. 그러니까 사진 찍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거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뭔가 좀 찾아보게.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그게 나온 거와 그 배경 백그라운드 지식이 있어야지 이게 뭔지 읽혀. 그게 없으면 글자만 읽어가지고 뭔 말인지 몰라요. 글자만 읽어. 이 주역하고 연관된 글은 주역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 그게 글이 읽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읽히질 않아요, 글이요. 이거 한번 읽어보고 갔죠, 뭐. 예.
몽은 형하니. 몽께, 이 몽은 형통하다. 그렇죠. 앞으로 잘 가르치면 형통하겠죠. 그런데 비하구 동몽이라.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스승이 나서서 제자를 찾는 게 아니고 제자가 나서서 스승을 찾아야 된다. 여기 비자는 여러 쓰긴 여러 썼지만 부정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비자.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나한테 배우러 온다.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 얘가 얘한테 배우러 온다는 소리예요. 근데 얘는 이의 자리로서 신하의 자리고 여기 스승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딱 18살짜리 임금이다. 여기는 노현 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는 나이 많은 신하, 여기는 갓 등극한 임금, 어린아이죠. 아직 뭘 모르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성공한 임금이 될 테고, 지멋대로 하면 잘못될 테고, 그런 소리입니다. 동몽이 구하니, 비하고 동몽이라.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몽이 구한다. 동몽이 구하니, 나를 찾아오니. 이 어린아이가 나를 찾아오니. 요거는 점칠 서자입니다. 초서어든. 처음 점치면, 처음 물어보면, 처음 나한테 와서 배움을 청하면, 곡하고. 요거는, 그죠? 쉬운 자죠? 어렵습니다, 요거. 요거는 쉬운 자 같은데 어렵습니다. 요건 발음이 곡입니다, 고가 아니고. 네, 특별히 적어놔야 됩니다. 초서든 곡하고. 제3이면 독이라. 제3. 요 제는 더블. 두 번이라서 그렇죠, 두 번. 함은 그냥 3이고요. 두 번, 세 번. 네, 두 번, 세 번. 여러 번. 네. 독이라. 요거는 더럽힐독입니다. 더럽힐독.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것은 스승의 권위를 시험하려고 드는 거다. 그러니까 배울 수 없다. 그렇다면 왜? 알려주면 딱 믿고 따라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해야지. 그게 왜 그러냐고 자꾸 하고 엉뚱한 소리 하고 딴지 걸고 하면 그걸 독이라고 합니다. 독즉 그렇게 더럽히면 불곡이니, 알려주지 않으니, 불곡이니, 이정하니라. 바르게 해야 이로우니라. 바르게 해야 이로우니라. 이 정은 같게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바르게 하면 이로우니라. 또 점치면 이로우니라. 여기서 이거를요. 여기서 점친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서 점을 치면, 시초점을 처음 치면 그대로 알려주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번, 세 번 짤짤이 흔들면 안 알려준다. 그거는 왜냐? 그걸 믿지 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안 알려준다. 그런데 잘 점을 친다면 이롭다.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바르게 해도 이롭다. 전혀 다른 해석이긴 하지만, 요게 지금 보면은, 요게 점이고요. 이게 돈 아니, 돈. 조개 패자가 돈입니다, 돈. 점치면 이롭다. 요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몽께를 교육론이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보아도 됩니다. 경몽유결. 어린아이를 정신봉으로 땅 쳐가면서 가리키는 비결, 그렇죠? 그런 거죠. 동몽선습. 어린아이에게 먼저 가리키는 것. 천자문. 훈몽자회.
등 전통적인 학문의 입문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들도 이 몸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봐도 될 것입니다. 이런 책을 찾아보면 천자문은 그 내용 자체는 어렵지만 초학자가 글자 익히기 위해서 천자 띄면 천자 아는 거 아니에요. 각자 다른 자 천자 있으니까. 그런 거고 경목요결이나 동몽선습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지금 우리가 주역을 배우면서 아 신기하네 신기하네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 동몽선습 안에 다 있습니다. 오행얘기 인의예지 얘기 이런 얘기들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이들은 그런 걸 먼저 배웠다는 얘기죠. 우리는 애들 때 그런 걸 안 배웠으니까 이제 처음 보는 거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몸개는 기본적으로 형통한 것이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형통하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이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 맞춰지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못하네요. 가르치는 것이 먼저인지, 가르침을 받으려는 것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저녁으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리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로 인해서 오늘이라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르치려는 자의 마음보다는 가르침을 받으려는 자의 마음이 더 절실할 것입니다. 아무리 알려주고 싶어도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면 오늘 이런 자리는 마련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이 글에서 동몽은 어리석은 아이 혹은 어리석은 이, 배움이 없어서 세상을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것,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세상에 대한 알미나 이해는 개념이 서 있으면 척 보고도 알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그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개념을 깨나가는 데는 앞에서 먼저 이해한 자의 조력을 받는다면 조금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알려주는 사람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야 되지,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듣고서도 그게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이런 생각이 되면 이게 받아지질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겁니다. 이 글에서 선생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가 알려주려고 앞장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는 자의 적극적인 구함이 있어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앞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비하고 동몽이라. 내가 동몽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동몽. 요건 아이동자입니다. 어린 아이가 나를 구하는 것이다.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내가 어린 아이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이 글에서 선생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자가 알려주려고 앞장서서 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려는 자의 적극적인 구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처음 물어보면 알려주고 초서든 곡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면 알려준다. 이 글은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점을 칠 때 정갈한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시초를 가지고 설치를 한다면 정확한 답을 알려준다 라고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을 가지고 이해가 될 때까지 물어보는 것은 좋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그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점을 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봐도 자신이 듣고 싶은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점을 친다면 그 대답은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미리 정해놓고 그 정해놓은 곳으로 끌어다 맞출 테니까요. 배움에 있어서 선입견을 가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과도 통할 것입니다. 그렇죠. 점치러 다니는 분들 보면 그 답답한 와중에도 2만원, 3만원을 주러다가 엄청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저 점쟁이는 지나간 건 잘하는데 돌아올 건 개코도 몰라 라든지 아니면 쟤는 가니까 이상한 소리만 해.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안 해. 이러면 돌아다니면 그 점은 사실은 전혀 맞을 수가 없죠. 그리고 점쟁이 아니라도요.
답답한 사람 보고 대화 한 세 마디만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문제인지 본인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압니다. 왜? 건너다 보는 눈이 밝거든요. 점쟁이 아니라도 알아요, 사실은. 근데 본인도 모르진 않는데 본인이 그 아는 자체를 자꾸 부정을 하려고 들어요. 이건 지금 이래서 이런 게 아니고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다 자꾸 맞추려고 든다고요. 그렇게 맞추고 나면 문제를 그렇게 풀었는데 답이 엉뚱하게 나왔는데 일이 제대로 진행될 일이 없죠. 결국은 언제 가면 형통해지냐 하면 점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면은 이제 형통해진 겁니다. 점치러 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늘 답답한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뭐 당연히 매번 돌아다니고 온갖 점쟁이의 그 도력을 다 팍끼고 있죠. 반대로다가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겁니다. 이런 경우를 윗글에서는 두 번, 세 번 물어보는 것으로 알려주는 사람. 근데 두 번, 세 번이 꼭 두 번, 세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선생을 기만하는 일, 선생의 권위를, 점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이럴 때는 알려주지 않는다. 알려줘도 받질 않죠. 알려준다고 한들 받지도 않아요, 사실은. 진실을 알려줘도 받질 않아요. 저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무조건 왜 믿는다고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도 믿지는 못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다. 무조건 믿고 봐라. 이런 거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어찌되었든 스승과 제자 사이에는 절대적인 믿음, 최소한 학문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으로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믿음은 바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 가운데서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얻는 것이. 이게 네 번째 단락에 나오는데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윗글에서 이 곡은 발음을 곡으로 합니다. 고가 아닙니다. 깨우쳐서 알려준다는 말이고, 동몽의 물음에 알려주는 것입니다. 점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미래가 되었던 새로움이 되었던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도 될 것입니다. 이 괴에서 동몽은 그 어린아이는 구오효에 해당, 틀렸네. 육오효. 이거는 육오효에 해당합니다. 스승은 아래에 있는 구이효입니다. 임금이나 태자를 가르치던 직책이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대권에 도전하는 이들의 다양한 싱크탱크라고 해도 될 겁니다. 저 싱크탱크가 나중에 대권을 딱 잡으면 바로 참모나 강요가 되잖아요.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 글에서 나는 스승입니다. 구이효입니다. 구이는 4개의 중을 잡고, 구이는 아랫개를 4개라고 말합니다. 4개의 중에 있고, 유고와 정응으로, 정응은 뭐냐 하면 음양관계로 맺어진 사이입니다. 음양관계로. 그러면 정응이 아니면 뭐라 그러냐? 그거를 비라고 말합니다. 비. 정응이 아닌 걸 비라고 말합니다. 서로 견주는 관계, 어깨를 대보고 서로 네가 눕니 내가 눕니 하고 따지, 이렇게 살살 왜 그런 관계 있죠. 왜 친구 간에도 네가 더 낫나 내가 더 낫나 하고 이게 견주어 보는 관계요. 그런 관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구이가 어리석은 군왕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그런 스승이다 라고 생각해도 될 겁니다. 몽은 어리다, 무지몽매하다, 어린아이, 어두움 등을 의미합니다. 몽매는 처음 태어나서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 무언가 처음을 시작하여 어디로 나아갈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가 지금 이 몽의 상태다. 몽 글자를 파자를 해보면, 파자해를 보면은요, 풀초에 덮을 명자, 그리고 돼지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돼지, 가축 가운데 가장 우둔한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가지고 그렇게 표현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이 한수 몽개 전체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수 몽개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추구하고자 하는 길을 가는데 혹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온갖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역경을 극복한 대가로 멋진 결과, 멋진 인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주역을 공부하는데도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 이 몽개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몽매한 지경을 벗어날 것인가? 앞선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서 터득하는 것만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가 될 겁니다. 스스로 지위가 높고 아는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걸 알 수는 없습니다. 자진해서 묻고 학습하는 것이 몽매함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인류를 두렵게 하는 4차 산업혁명, 눈앞에 닥친 AI, 이런 시대에는 공부보다는 활용하는 공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기억하는 공부보다요 생각됩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바다에서 필요한 것이 어디에 있고 그것을 들어가.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입니다.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얘기 합니다, 사람들이. 그거 인터넷에 다 있어. 근데 인터넷에 다 있는 건 아는데 그걸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죠. 자꾸 그것도 찾아봐야 어디가 있는가. 율곡 2의 경목 요결에 대해서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저 경목 요결이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교과서 정도 되는 것입니다. 율곡 2는 1577년 선조 10년에 일반 학도들에게 도학에 입문토록 하기 위하여 저술하였습니다. 이 책은 덕행과 지식의 함양을 위한 초등과정의 교재로 근세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학자들에게 천자문, 동몽선습, 훈몽자회 등과 함께 널리 읽혀진 책이라고 합니다. 그 서문에 의하면 이가 해주의 은병정사에서 제자들을 가르칠 때 글 공부에 처음 입문하는 학생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지 못함을 보고 뜻을 세우고 몸을 삼가며 부모를 봉양하고 남을 접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합니다. 소학의 내용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우리 교재에 보면 과거 사서삼경을 재분류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사서는 형이 하학적인 것은 논어, 맹자, 시경, 서경 그거고 삼경 형이 상학적인 내용은 어디에 있냐? 대학, 중용, 주역의 이야기들이 형이 상학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겁니다. 중용 첫머리는 그렇죠. 천명지비, 성이요, 솔성지, 도. 천명과 그걸 따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형이 상학입니다. 이렇게. 저쪽에는 논어나 맹자, 시경, 서경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관련된 정치와 관련된 뭐 이런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고요. 여기까지가 괴사입니다. 괴사. 문왕이 지었다는 괴사. 3000여 년 되었다는 괴사입니다.